다음 글자를 보겠습니다. 자, 이 글자는요, 찢을 열 또는 찢어질 열자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음은 여기에서 왔어요. 이 글자가 벌릴 열자고요. 여기서 말하는 벌리다는요, 늘어놓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부모님이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야, 너는 뭐 이렇게 일을 벌려놓기만 하냐? 뭐예요? 늘어놓기만 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겠죠. 자, 여기 보시면 죽음이 있고 칼이 있죠. 예전에는 고대 사회는 전쟁이 많았다라고 했잖아요. 칼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죽으면서 한 군데로 하면서 모이진 않겠죠. 그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죽어져 있는 게 마치 벌려놓은 것처럼 보였다라는 의미에서 벌릴 열자가 된 거고요. 자, 벌리다라는 의미는 이렇게 늘어놓는 거 말고도 뭐예요? 공간을 넓히는 의미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여기서는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옷이 있죠. 옷을 벌린다는 얘기는 옷이 좀 비좁은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잡아당겨서 벌리는 거겠죠. 벌리다가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찢어지잖아요. 그래서 찢어질 열 또는 찢을 열자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사냥렵자고요. 중요한 글자니까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사냥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짐승을 잡는 것도 사냥이지만 내가 짐승을 풀어서 또 다른 짐승 또 잡는 것 또한 사냥이 될 수 있겠죠. 자, 어떤 의미냐? 짐승 보이시죠? 렵이라고 하는 음은 여기서 왔어요. 이 글자가 쥐렵자거든요. 우리 고양이가 쫓는 그 쥐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쥐를 한번 그려볼까요? 자, 쥐렵자, 쥐의 모양에서 온 글자인데요. 요 부분이 이렇게 얼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여기가 몸통, 여기가 다리 부분이라고 연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쥐의 모양에서 왔는데 쥐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빨 이렇게 하고. 자, 쥐의 모양인데 그 쥐를 누군가가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짐승, 고양이를 풀었던 거예요. 고양이가 짐승을 잡죠. 이것을 뭐라고 해요? 사냥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의 사냥렵자가 되는 거고요. 우리 사냥할 때 쓰는 총이 뭐예요? 엽총이 되는 거잖아요. 그때 쓰이는 글자 또는 여기에다가 기할 기자 쓰게 되면 무슨 글자 돼요? 엽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글자 볼게요. 자, 이 글자는요, 종예라고 하고요. 우리 누군가에게 속해 있는 걸 뭐라고 해요? 예속되다. 군부대에서도 예하부대라고 하는 게 있죠. 그때 쓰이는 글자예요. 자, 어떤 의미냐면, 자, 보이실 자 보이세요? 그 다음에 선비사자가 있죠. 주인 되는 선비가 보이는 곳에서만 손에다가요. 자, 손 모양이죠. 손에다가 갈고리를 들고요. 찍고 베고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주인에 해당하는 선비가 보이지 않으면 일 안 해요. 주인이 보이는 데서만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이런 노비근성을 갖고 있는 놈이 누구예요? 종이겠죠. 그런 의미의 종예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중요 글자고, 자, 검정예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 글자가 배정 글자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공부 안 하셔도 되지만 지능예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중요 글자니까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글자 볼게요. 자, 이 글자는요, 화로로자예요. 자, 화로가 뭐예요? 우리 예전에 음식을 데펴 먹기 위해서 방에다가 피웠던 불을 화로라고 하는 거죠. 그릇 안에 있는 불을 얘기하는 거고요. 로라는 음은 여기에서 왔어요. 이 글자는 밥그릇 로자라고 하는데요. 잘 보시면, 자, 여기 범호자가 있죠. 그 다음에 밭전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릇이 있는 거죠. 어떤 의미냐면 밭에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범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호랑이라고 하는 짐승은 굉장히 무섭죠. 사람이 다가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호랑이는 밭에 가면 있는 곡식들이 다 자기 거라고 보는 거예요. 마치 이 밭에 있는 곡식은 자기 밥그릇 안에 놓여있는 음식 정도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자가 밥그릇 로자가 되는 거거든요. 자, 밥그릇 안에 불이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게 뭐예요? 화로가 되겠죠. 그래서 난방의 기능도 했고요. 음식을 데펴 먹는 기능을 했던 밥그릇에 놓여 있는 불이 화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화로로자가 되고요. 이거 간혹 잘못 읽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로로. 하로로는 하죠. 하로로가 아니고 화로로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중요한 글자니까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글자를 또 준비해 볼까요? 네,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이 글자는요, 희롱롱 또는 희롱할 롱자라고 하는데요. 희롱하는 게 뭐예요? 남을 무시하거나 놀리는 걸 희롱한다라고 하죠. 자, 여러분들 성희롱이 뭐예요? 성적으로 놀리는 걸, 그걸 희롱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때 쓰이는 글자고요. 자, 여기 놓여있는 글자가 무슨 글자예요? 임금왕자죠. 그 다음 여기 밑에 있는 글자가 많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부수 시간에 얘기했던 바치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자, 왕에게요 가가지고요 온갖 재물을 바치면서 당신은 위대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정말 칭송받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라고 얘기해놓고 뒤에 가서 욕하는 겁니다. 아우, 쟤는 정치를 너무 못해. 쟤 때문에 우리 백성들이 죽을 것 같아. 이렇게 뒤에 가서 욕하는 겁니다. 결국에 이 왕을 처음에는 받드는 것처럼 했지만 뒤에 가서 욕하는 거, 이 왕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놀리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뭐 하는 거예요? 희롱한다라고 본 겁니다. 보는 데서는 아우 착하다, 너 진짜 이쁘다고 뒤에 가서 진짜 저질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 사람을 무시하고 놀리는 거죠. 그걸 희롱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의미로 얘기하자면, 자, 이 글자를 구술옥자로 봐도 된다라고 했었죠. 자, 구술이 있고 많다가 있는데 이 구술은 뭐냐면 진주구술이에요. 진주구술은 보석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구술이 갑자기 많아진 거예요. 그럼 가치가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떨어지면서 아이들이 구슬치기 해야 되는데 유리구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주구슬 가지고 노는 겁니다. 얘 딴에는 그래도 나 보석인데 나 가지고 놀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시당했다, 놀림을 당했다라고 생각하겠죠. 그게 바로 뭐예요? 희롱하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희롱할 롱자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흔히 아이들이 자기 아이들을 희롱하고 놀릴 때 어떻게 해요? 메롱. 얘 메롱. 그렇게 원래 메롱할 때 쓰이는 글자는 아니고요. 어떤 아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선생님, 그래서 남을 놀릴 때는 메롱이라고 하는 거군요. 희롱할 롱자가 남을 놀리는 거라고 했었잖아요. 뭐 그런 의도에서 만들어진 글자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그냥 기억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다음 글자 볼게요. 자, 이 글자는요, 힘입을 뇌 또는 의지할 뇌자라고 하고요. 여기에다가 믿을 신자를 쓰게 되면 뭐가 돼요? 신뢰가 되는 거죠. 신뢰가 뭐예요? 남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신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글자는 의지할 뇌 또는 힘입을 뇌자라고 하는데요. 시험에는 요즘에 힘입을 뇌자로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재물이 있고요. 묶을 속자가 있고요. 칼이 있죠. 자, 제 재물을요 묶어놓고 보관해 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은행 같은 곳이잖아요. 그곳에는 안전하게 나의 재물을 묶어서 보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밖에서 누가 지켜요? 칼을 들고 있는 군사, 지금으로 얘기하면 청경이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에게 내가 뭐 한 거예요? 힘 입은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힘입을 뇌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들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의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의지할 뇌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우레 뇌자고요. 우레가 뭐예요? 우르르 쾅쾅쾅, 그 천둥번개와 동반하는 걸 우레라고 한다라고 했었죠. 자, 비유자가 있고요. 밭전자가 있는데요.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억수로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 보통 뭘 동반해요? 천둥, 번개를 동반하죠. 우르르 쾅쾅쾅. 그걸 뭐라고 해요? 우레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레, 뇌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아득할 망자라고 하는 거고요. 망이라는 음은 여기서 왔어요. 망할 망자죠. 자, 아득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뭔가 희미해져 가는 것을 아득하다라고 하는 건데요. 예전에는 풀이 많았어요. 고대 사회는 풀이라고 하는 게 에너지원에 가까웠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풀이라고 하는 건 물이 있으면 잘 자라죠. 그런데 물이 어떻게 됐어요? 망했어요. 망했다는 얘기는 없어졌다는 얘기죠. 자연스럽게 풀도 없어지죠. 그러면서 10년째 기근이 온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와, 나 10년 전에는 좋았는데, 야, 풀 있었던 적이 기억이 안 난다. 기억이 안 나라고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기억이 희미해져 가는 걸 뭐라고 해요? 아득해져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득할 망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중요 글자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자, 다음 글자를 볼게요. 네, 이 글자는요, 낫, 매자고요. 자, 이 낮게 할 때 낫을 얘기하는 거고요. 매라고 하는 거는요, 종이를 셀 때 쓰이는 양사를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이 글자는 칠복자에서 온 글자고 우리가 다루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나무에는요, 펄프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 펄프를 잘 다루면 뭐가 만들어져요? 종이가 만들어지잖아요. 그 종이를 셀 때는 어떻게 세요? 낱개로 되는 거죠. 한 매, 두 매, 세 매. 그래서 난 매자가 되는 거예요. 종이를 셀 때 쓰이는 양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글자니까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만 설명드리면 나무에서 나오는 펄프를 잘 다루어서 종이를 만들었고 종이를 셀 때는 어떻게 세요? 낱개로 한 매, 두 매, 세 매 이렇게 센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을 볼게요. 자, 이 글자는요, 맥자예요. 자, 우리 맥을 짚는다라고 하죠. 맥이 다른 말로 뭐예요? 혈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혈관 맥자라고도 하는 거고요. 우리 피가 나오는 게 어디예요? 동맥, 피가 들어가는 게 정맥. 이걸 얘기하잖아요. 자, 어떤 의미냐?
이 글자 혹시 아까 했을 때 기억나시나요? 보내견자 했을 때 물갈래 파자라고 제가 이렇게 잠깐 썼던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온 건데요. 자, 우리 몸에는요, 혈관이 한 개로만 나 있는 거 아니죠? 여러 갈래로 막 퍼져 있잖아요. 그 모양에서 온 글자예요. 우리 몸에 피가 전달되기 위해서 여러 갈래로 퍼져 있는 모양에서 온 건데요. 요 하나하나 혈관을 뭐라고 한다고요? 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의 맥맥자고요. 자, 이 글자는 물갈래 파자라고 했는데 마저 설명을 드리면 물이요, 여러 갈래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물갈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물갈래 파자가 되고요. 아까 보내견자랑 합쳐지면 파견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글자는 우리 몸에서 피가 나가는 혈관이니까 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맥맥자입니다. 자, 다음 글자 볼게요. 자, 이 글자는요, 사나울 맹자예요. 맹이라고 하는 음은 여기서 왔습니다. 이 글자는 맹자인데요. 우리 첫째를 맞이라고 하죠. 자, 그릇이 있고요. 아들 자자가 있잖아요. 이 아들은요, 나중에 나에게 밥그릇에다가 따뜻한 밥을 차려줄 수 있는 그런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맏아들이라고 보는 거죠. 예전에는 부모를 누가 모셨어요? 맞이가 모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들들 중에서도 나에게 밥그릇에다가 하얀 따뜻한 쌀밥을 차려줄 수 있는 아들이 바로 맞이라고 본 거예요. 그런 의미의 만맹자고요. 자, 짐승이 들어가니까 사나울 맹자가 됐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짐승들 중에서도요, 맞이에 해당하는, 첫째에 해당하는 짐승들은 굉장히 성질이 사납다라고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밑에 있는 동생들을 챙겨야 되죠. 그 다음에 자기의 부모도 지킬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가장 강하고 용맹해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성질이 사나웠다라고 보는 겁니다. 사나울 맹자고요. 만약에 여기에다가 독독자를 쓰게 되면 뭐가 될까요? 네, 맹독이 되는 겁니다. 그때 쓰이는 글자고요. 자,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무릅쓸 모자예요. 무릅쓰다라는 게 뭐예요? 그러한 환경을 이겨내고 간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눈목자가 있고요. 이 글자는 쓰개 모자라고 해요. 쓰개라고 하는 거 쉽게 생각하면 우리 두건 같은 거 연상하시면 되는데요. 자, 그냥 쉽게 연상을 하겠습니다. 쓰개라고 하는 걸 우리 그냥 띠라고 볼게요. 자, 운동회 때 우리 청띠, 백띠 이런 거 매잖아요. 매고 열심히 우리 반 대표로서 달리기를 하는데요. 이 띠가 갑자기 내 눈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딱 멈추고 이거를 하고 동념에다가 우리 반 꼴등하죠? 애들한테 욕먹고 왕따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쓰개라고 하는 띠가요, 내 눈 밑으로 내려와도 어떻게 해요? 그거를 참고 가야 되겠죠? 무릅쓰고 간다라고 본 겁니다. 그런 의미의 무릅쓸 모자가 되는 거고요. 참고로 중국어를 하나 알려드리면 여기에다 느낄감자를 쓰게 되면 깐마오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감기를 뜻해요. 그래서 깐마오라고 하는 건 감기다. 뭐 중국어로 할 때 이렇게 쓰는 거 참고로 하나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 글자 중요하니까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이 글자 또한 지능에서는 나오지만 검정에서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능회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외우시고요. 검정회를 외우시는 분들은 공부하시고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 글자는 살짝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글자 볼게요. 자, 이 글자는요, 사당묘자라고 하는 거고요. 사당이 뭐예요? 우리 옛날에 제사를 지내던 곳이 사당이죠. 위패가 모셔져 있는 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요 안에 있는 글자는요, 아침조자라고 하는 건데요. 자, 어떤 의미냐면 해가 많이 비추고요. 상대적으로 달이 지는 시간이에요. 그게 아침이죠. 만약에 여기에다 물수자가 들어가면 조수조자가 돼요. 우리 조수간만의 차라고 하죠. 밀물썰물을 얘기하는 건데요. 달의 힘에 의해서 밀려가고 밀려오는 물이 조수죠. 자, 아침에 밀려가고 밀려오는 물이라고 본 겁니다. 그게 조수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아침마다 조상을 섬기기 위해서 위패가 모셔져 있는 집으로 가겠죠. 그곳이 어디예요? 사당이라고 해서 사당묘자가 된 거고요. 다음 글자를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안개무자라고 하는 거고요. 무라는 음은 여기에서 왔어요. 자, 이 글자는요, 힘쓸 무자라고 하는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창모자가 있죠. 다루다가 있고 힘력자가 있죠. 창을 다루기 위해서는요, 힘이 필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창이라고 하는 건 칼보다가 무거워요. 왜? 나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창을 다루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니까 그 힘을 기르기 위해서 더욱 뭐 해야 돼요? 힘써야 되죠. 그런 의미의 힘쓸 무자고요. 힘써서 비가 되고자 했던 것이 있습니다. 대기 중에 떠다니는 물방울 있죠. 걔네들이 비가 되고자 힘쓰는 거예요. 걔들이 누구예요? 안개잖아요. 그래서 안개무자가 되는 거고요.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꿀밀자예요. 자, 여기 보시면 벌레가 있죠. 이 벌레를 벌이라고 보시면 돼요. 벌에 집에 갔죠. 집에 갔더니 반드시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꿀이라고 본 건데요. 이 반드시 필자는 어떤 의미냐? 자, 우리 마음 심자는 심장에서 온 거라고 했었죠. 심장을 칼로 베면 사람이 어떻게 죽어요? 반드시 죽죠. 그래서 반드시 필자고요. 벌이라고 하는 벌레 집에 가면 벌통이겠죠. 거기에 반드시 있는 게 뭐예요? 꿀이다라고 해서 꿀밀자고요. 자, 다음 글자 볼까요? 따라합니다. 빽빽할 밀. 네, 빽빽하다라는 의미인데요. 꽉 들어찼다는 얘기겠죠. 산에다가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겨울철에요. 난방장치가 없죠. 보일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땔감을 가져와야 되는데요. 그 사람 집에 가면 반드시 있는 게 뭐예요? 땔감이죠. 근데 그 땔감이 어떻게 차 있어요? 빽빽하게 차 있다라는 의미에서 빽빽할 밀자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겨울, 한 2달, 3달 동안 나기 위해서는요, 그 땔감이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산에 사는 사람 집에 갔더니 반드시 땔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 땔감의 정도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